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네. 57분인데요. 정확히 7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나, 오늘부터 두뇌관리사 2급을 시작할 파나톡스 이용규 전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다 잘 들리시죠? 네, 오늘부터 두뇌관리사 2급을 그 4주간 8시간, 8시간에서 한 16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두뇌관리사의 목표는 뇌과학 분야가 있다 설명해 드리겠지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뇌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뇌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고 다른 분들에게 뇌를 조절을 시켜서 어마어마한 얘기죠. 정상적인 뇌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뇌로 만드는 그런 일입니다.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돌이켜 보면은 이게 정말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스 2015라고 쓴 것은 제가 프나톡스를 만난 것이 2015년도입니다. 10년 차가 돼가는데 저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희망들을 많은 분들에게 주고 살았습니다.
치매 환자도 많이 만나봤고, 발달장애, 자폐, 파킨슨, 희귀성 난치성 질환들을 많이 만나면서 제가 10년을 이렇게 공중전, 뭐 수중전 다 거치면서 왔다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가 정말 저는 무한한 감동을 받았고요. 그냥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그냥 생각, 망상 이런 것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이게 가능하겠다는 것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16시간 동안 제가 녹여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뇌파의 종류까지만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시간에는 50분 정도 파나톡스가 뭐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뇌 과학 분야가 요즘 정말 핫한 분야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이 파나톡스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한 50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0분 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뇌파의 종류까지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하게 되면 음, 여러분들이 다 까먹을 거고 네, 잊어먹을까 봐 네, 이렇게 하고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뇌 관리사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수료증이 나갑니다. 네, 수료증이 나가게 되고 자격증은 뇌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됩니다. 네, 두뇌 관리사는 수료증이고요. 뇌 상담사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두뇌 관리사와 뇌 상담사의 차이점이 뭐냐?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뇌 관리사를 왜 만들었냐? 저희가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에 뇌파와 뉴로피드백이라는 자격증을 저희가 어, 인증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왜 일반인이 생체를 계측하고 생체를 조절하냐에 대해서 거절을 받았고요. 그 거절이라는 것은 뭐 저희뿐만 아니라 2019년, 만약에 2018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생체를 계측하고 뇌를 조절해서 뇌를 바꾼다라는 자격증은 뉴로 피드백으로 여러분 이 뉴로 피드백으로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은 아마 국내에서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뇌 관리사라는 것은 그냥 수료증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지만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2005년도부터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시작한 예, 뇌상담사 자격증을 받게 되실 겁니다. 시험 합격하면 네, 똑같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험이 2월 28일 날 있습니다. 네, 신청 기간은 15일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저희 파나토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합니다. 15일 날 신청을 하시고 28일 날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제가 그 전전날에 시험 문제풀이를 한번 쫙 이렇게 알려드리거나 아니면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해서 여러분들 응시하신 분들은 다 시험에 합격해서 어, 뇌과학 자격증 예, 여러분들이 다 소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뇌과학과가 없습니다. 예, 뇌과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상당히 회소하고,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릅니다. 네, 예, 저희가 성공해서, 예,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파라톡스는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뇌과학을 시작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네, 1989년도에 창세라는 기업을 설립하고 99년도에 세계 최초로 2인용 뇌파 게임기 큐점프를 출시합니다. 측정기가 아닌 게임기였고요. 이게 그냥 신기하다, 재밌다로 이제 끝나고 사업은 잘 되지 않았던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에 브레인테크로 사명을 변경하고 2001년도에 세계 최초로 휴대용 2채널 뉴로피드백 시스템을 출시합니다. 이 휴대용이라는 것은 자동화시킨 거죠. 휴대용 자동화 2채널. 2채널이라는 것은 머리에 좌측, 우측, 좌뇌, 우뇌 두 군데에서만 뉴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건데 그 전까지는 휴대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는 이렇게 큰 장치에서 머리에 19채널, 256채널까지 있습니다. 19채널이라면 머리에 19개의 채널을 대는 거고요. 256채널이라면 머리에 256개를 머리에 꽂는 거죠.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갖고 다니면서 휴대하면서 쓸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만든 것이 대한민국 브레인테크 회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세계 최초 2채널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 테스트를 출시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20년이 됐죠. 세계 최초 2채널 뇌 기능 분석 프로그램 BQ 테스트라는 것은 2채널로 수많은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2채널이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2채널로 뇌파를 측정했을 때 이 사람이 치매인지 우울증인지 불면증인지 공황장애인지 불면증인지 발달장애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BQ를 측정하게 됩니다. BQ라는 것은 브레인 쿼션스의 준말이죠. 뇌 기능 분석, 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건의 빅데이터를 만들면서 2채널로 뇌파를 측정했을 때 이 뇌파는 치매다. 이 뇌파는 파킨슨이다. 이 뇌파는 이명이다. 이 뇌파는 우울증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현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약처 인증 의료기로 인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식품안전청, 의약품안전청, 그러니까 FDA, KFDA죠.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20여 년간 세계 최초로 2채널을 만들어서 20여 년간 빅데이터를 만들고 그 빅데이터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병원에서 의료기를 개발해서 병원에서 2채널로 뇌파를 측정하고 있는데 5분을 측정하게 되면 건강보험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이 급여 처리가 됩니다. 그다음 2002년도에 5년입니다. 뇌상담사, 뇌교육사, 뇌요법사 자격증을 재단법인 한국정신과학연구소에서 만들면서 2005년도부터 우리 한국에서 뉴로피드백 사업이 시작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뉴로피드백 사업의 원조, 시작, 모든 빅데이터, 모든 실험 연구를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교, 지금도 있죠, 여러분. 대교와 뇌 기반 교육 사업, 시범 사업을 진행해서 정말 아이들이 IQ가 올라가는지
학습 능력이 좋아지는지 검증을 했었고요. 2006년에는 세계 최초로 KTF 모바일에서 핸드폰에서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하는 그 프로그램도 저희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SKT와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쭉쭉 올라가겠습니다. 2013년도에 산업자원부 산업융합 원천기술 개발 사업,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뇌과학 프로젝트, 서울대, 한양대, 히스트, 저희 파나톡스가 함께한 대한민국 최대 국제과제였던 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했고요. 2021년에는 치매 진단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에 참여해서 결과물을 도출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레스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 사업을 제가 마쳤고요. 이거는 2023년도 일입니다. 네. 그 다음 2015년에 파나톡스라는 이름으로 뇌센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요. 2022년 네, 6월 네, 6월에 저희가 M2 메디칼 2 채널이라는 뇌파계를 의료기로 인증을 받습니다. 2023년에는 뉴로하모니 MD 메디컬 닥터 MD에서 뉴로 피드백계 의료기기로 인증을 받습니다. 가장 큰 국제과제였던 미래창조과학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5억짜리 그 국제과제인데요. 이게 뭐였냐면 사용자 의도 인지형 브레인머신 인터페이스, 뇌와 기계를 연결시키는 시스템 국제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의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머신에다가 인터페이스, 소통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알고 기계가 움직이는, 그러니까 생각대로 로봇이 움직이거나 생각대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런 기술 개발을 이미 2018년도에 마쳤습니다. 가장 큰 이제 내용들이었던 22년, 23년도를 말씀드렸고요. 24년도에 저희 파나톡스가 중국 북경대 의대에 뉴로하모니 M2 임상 실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6월에는 전국 소년원에 법무부 소년원에 뉴로하모니가 공급돼서 훈련을 시작하고 있고요. 인도의 최대 정신건강 검진 서비스 업체 크리슈나랑 계약을 하고 인도에 진출하게 되고 8월에는 힐하우스 아시아 최대 합작법인 설립회사 투자 매니지먼트죠. 와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 2024년 하반기에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최초로 군부대 뇌파 훈련을 시작했고 최초로 지자체 치매 안심센터, 그 다음 고려대, 이화여대에 저희 뇌파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수많은 20년의 얘기를 5분 만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현재 100여 개 통합 넷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에는 20여 개국에 수출돼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끝나면은 현재 중국에서 어떻게 이 훈련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0만 명 정도가 뇌파를 측정했고요. 한 도시에 학교에 수백 개의 설치가 돼서 훈련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50만 건 이상의 뇌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10,000명의 뇌 교육사를 배출했고 200여 편의 국내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600개 정도의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의 진로 및 취업 상담, 200여 개의 의료기관에 뉴로하모니 의료기가 납품이 됐고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측정 및 과학 영재, 수학 영재 뇌훈련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 소년원 10개 기관 공급 전부 다 들어갔고요. 대구교육청, 인천교육청 군부대 공급 확대 중이고요.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 보건소, 치매센터, 정신건강센터, 노인정, 상담 심리센터, 기업체, 그다음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 기업으로 이렇게 국내외 이런 실적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해외 진출을 하게 된다는 것은 중국에 저희 비슷한 제품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경쟁 가능성이 있다. 독보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뇌과학 분야입니다. 네, 뇌과학 분야. 여러분들이 두뇌 관리사를 수업을 듣는 것은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예, 정확히 아시게 될 것 같고요. 또 이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뇌를 바꾼 공학, 공학을 바꾼 뇌에서 한양대학교 바이오메디칼 공학과 임창환 교수님의 책에서 뽑아왔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짙게 색깔이 표시가 된 것은 저희 파낙톡스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뇌 측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조절이에요.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를 보면 측정과 조절입니다. 아시겠죠? 두뇌 관리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측정과 조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측정을 하는데 어떤 걸 측정하냐면 기능을 측정합니다. 기능과 구조가 있는데 여러분 뭘 측정해요? 기능을 측정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뇌파를 통해서 뇌의 기능을 측정합니다. MRI는 어느 부분이 망가져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구조를 측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뇌파로 뭘 측정한다? 뭘 측정합니까? 기능, 기능을 측정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냐? 이렇게 더 들어가겠죠? 그러면 뇌의 기능이 뭡니까? 예, 뇌의 기능. 전두엽에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 축두엽에서는 듣고 기억하는 기능. 이런 잘 듣고 있는지, 잘 기억하는지, 잘 판단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의식이 있고 어떠한 감정 상태, 어떠한 뇌 상태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측정했다면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네. 왜 조절합니까? 뇌 질환을 치료하거나 뇌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절하는 방법. 조절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 약물이나 심리 상담. 두 번째, 피부를 뚫고 들어가는 침습. 네. 심부 뇌자극이나 광유전학이 있고 머리 뚜껑을 여는 수술이 있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 비침습적 뇌 조절. 예. 네 번째, 자가 뇌 조절. 네. 세 번째가 있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뇌를 측정했는데 문제가 나왔어요. 심각한 뇌졸중이 의심된다 했을 경우
여러분 어떡합니까? 1번 약, 2번 수술, 3번 비침습 뇌조절, 4번 자가 뇌조절. 요 네 가지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물, 전 세계에 치료제가 없습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고요. 볼까요? 네. 음. 침습은 수술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비침습이 있는데요. 약물하고 수술은 상당히 효과도 없고 위험하죠. 근데 비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데 TMS, TDCS 초음파 내자극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는 전부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예, 바라보는 관점. 그럼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바라보는 관점은 이 침습이나 비침습은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고요. 자가 뇌 조절은 우리 인체의 능력이 엄청난 무한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즉, 비침습, TMS, TDCS는 일방적인 자극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가 뇌 조절은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뇌의 기능을 뇌파로 측정해서 뉴로 피드백이라는 기술로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치유 능력, 여러분 뇌가 다시 재생하고 회복하고 그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환 치료와 룰러닝, 학습이나 인재, 영재, 예, 그 능력을 개발하는 쪽에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두뇌 관리사가 해야 할 일, 측정과 조절입니다. 그러면 이 기능 측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뇌 진단 장치입니다. MRI, CT, 그다음에 펫, 스펙이 있죠. MRI는 강력한 자장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력이 센 자석에 누운 것과 같고요. 밑에 몸에 헤모글로빈이나 뭐 수분 성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 눕게 되면은 이게 한번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그 비정상적으로 가면서 의사분이 얘기하죠. 한번 이렇게 하고 나오면 물 마시고 10분, 15분 정도 편안히 쉬라고 합니다. 예, 법적으로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CT는 뇌에다 X선을 쏘는 겁니다. 뇌를 투과하게 되고 세포 파괴가 됩니다. 매일 찍으면 안 되고요. 스펙도 방사능 물질이 들어가는 거고요. 펫도 방사능 물질인데 세포가 파괴됩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가 주입되고요. 피를 따라서 뇌에 들어가 방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상당히 인체롭다. 그다음 이제 다음 방법은 뭐냐? 예, 다음 방법은 설문지입니다. 네, 이렇게 올해는 몇 년도입니까?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오늘은 며칠입니까? 이런 이제 주관식 질문들이 있고요. 이거는 오른쪽은 이런 역에 있죠. 삼성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매 간단 설문지인데요. 이렇게 자음을 보고 동물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예, 병아리, 코끼리, 얼룩말, 도롱뇽, 산토끼. 네. 6번은 뭡니까?
7번은 뭐죠? 그래서 10개 이상 못 맞췄다. 그러면은 이 사람 치매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같은 설문지를 뭐 매일매일 풀 수밖에 없고 일주일에 또 가도 이 설문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은 낮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다음 두 가지 봤고요. 이제 세 가지는 뇌파 장치입니다. 이렇게 머리에 하나씩 하나씩 붙여야 돼요. 기존의 뇌파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 붙이는 데만 한 15분, 20분, 30분이 걸리고요. 전문가만이 이런 뇌파 신호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나게 되면 풀을 이제 바르고 여기다 붙였기 때문에 머리도 감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정도 되는 이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뇌파 어떻습니까? 이 뇌파는 좋은 뇌파입니까? 안 좋은 뇌파입니까? 잘 모르시죠? 네. 그래서 전문가만이 좀 알 수 있는 이런 뇌파가 되겠고요. 저희가 한 것은 이런 복잡한 장치를 복잡하게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여기다 꽂고 해서 뭐 꽂는 법 위치에 따라서 정확히 꽂아야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머리에 그냥 동여 매고 5분만 측정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온 것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 옛날에 이제 LP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음악을 들을 때 큰 LP판을 소형 우리 마이마이 카시트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니가 만든 혁명.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장치로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발명의 전당에 조선시대 그 출국이 옆에 뉴로하모니가 전달이 아니 전시가 되고 1999년도에 MBC 뉴스데스크에 첫 9시 땡 하자마자 뉴로하모니가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세계 최초로 투 채널 방식 5분 측정으로 착용이 간편하고 뇌의 모든 것이 다 거의 모든 것이 다 밝혀지는 그런 장치를 24년 전에 만든 거죠. 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렇게 초록색이 6번째 버전이 되겠습니다. 뉴로하모니의 6번째 버전, 블루투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20년도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제품 이름을 S20이라고 합니다. 뉴로하모니 S20. S는 뭐냐? 슈퍼브레인입니다. 슈퍼브레인 할 때 S. 스마트라는 뜻도 있겠지만 슈퍼, 초인, 슈퍼맨을 만드는 장치인데 20년도에 개발했기 때문에 S20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진단 기술이에요. 현재 의료기로 인증이 됐고 급여가 적용이 됩니다. 2005년부터 투 채널을 이용한 100만 건의 뇌질환별, 정신질환별 뇌파 DB를 구축합니다. 즉 치매 환자만 뇌파를 쭉 찍어보니까 똑같은 리듬이 나오고 간질 환자만 쭉 찍어보니까 4헤르츠가 딱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입니다. 다양한 신호처리 분석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20여 가지 질환별, 뇌파, 바이오마커, 불면증, 발달장애, 치매, 경두인장애,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충동장애, 분노장애, 만성피로, 스트레스, ADHD, 자폐, 언어장애, 간질, 파킨슨, 아스퍼거, 노화, 뇌졸중 이거를 여러분들이 5분 딱 측정하게 되면 이 증상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부터는 이 뇌파를 보고 어떻게 불면증인지, 발달장애인지, 치매인지를 여러분과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인체 건강과 뇌파의 연관성을 발견해서 10여 가지 질환별 바이오마커, 당뇨, 고혈압, 빈혈, 저혈압, 경추 이상, 요추 이상, 치아 통증, 난청, 이명, 위장장애, 비형, 시각의 이상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로 딱 들어가서 뇌파를 측정하면 이분이 시력이 어떤지, 이명이 있는지, 혈압이 어떤지가 나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대단한 것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대단한지를 모르시겠지만 이 제품을 갖고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런 설명을 하면 대한민국 반응과 너무 다릅니다. 네, 어메이징하다 하죠. 다양한 질환에 대한 뇌파 바이오마커 개발로 뇌, 정신건강, 인체 건강 등 스크리닝 검사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즉, 스크리닝 검사라는 것은 뭐냐? 뇌파를 측정했는데 당뇨가 딱 체크가 됐어요. 그러면은 더 두 번째 2차로 당뇨에 관련된 저 전문적인 검사로 가게 되는 그 첫 번째 단계 검사로 가능하다는 거죠. 1차 검사 수단을 활용하고 결과에 따라서 2차 정밀 검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교육상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도에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은 건강검진으로만 들어가게 되고 국내에도 건강검진센터에 저희 의료기가 지금 쓰이고 있고요. 심리상담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교육상담, 지금 학원, 그 다음에 공부방,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교육청 등등 뇌파 측정과 분석으로 들어갈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특히 요즘 제일 많이 연락이 오시는 것 같아요. 보험회사도 연락이 오고 화장품회사, 건강식품회사 정말 많이 오고 계십니다. 뇌과학이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뇌과학을 얘기했을 때와 지금 뇌과학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뇌과학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들어봤어요. 다 아세요. 하지만 뇌과학이 뭐냐? 뇌과학 분야가 뭐냐 하면 측정과 조절이다 라는 것은 몰라요. 그냥 뇌과학이 있구나. 이제 그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만 딱 들어와서 측정과 조절. 측정은 기능이냐 구조냐. 조절은 침습이냐 비침습이냐 자가 뇌조절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순서인데 거기까지는 잘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사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나 뇌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돼? 측정해야죠. 그럼 뭘로 측정하죠? MRI, CT, 설문지, 뇌파 몇 개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1번 약, 2번 수술, 3번 전기자극, 4번 뉴로피드백. 거기에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측정을 하게 되면 일반용 상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일반용 상품이에요. 두 장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얘가 이제 3D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이. 왼쪽은 BQ2라고 합니다. BQ2, Brain Quotients 2, 두 번째 버전이에요. 두 번째 버전. 그래서 BQ2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았을 때 2D 스펙트럼 좌안에 운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각 뇌파마다 얼마나 세냐, 뇌파 세기가 이제 브레인 맵으로 나오게 되고요. 계안, 눈을 떴을 때 2D 스펙트럼, 브레인 맵, 그 다음 기초율동. 기초율동이라는 것은 이제 뇌의 발달 정도가 되겠습니다. 인지 상태, 수면 상태,
정서 상태, 행동 상태, 스트레스 상태, 주의 상태, 뇌 균형 상태, 좌우 연결 상태, 자기 조절 상태가 나오게 됩니다. 네. 네, 의료용으로 가게 되면 기초 율등이 주피크와 부피크로 나눠집니다. 다음 시간에 요 주피크와 부피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면, 인지, 치매, 치매가 여기 등장하게 되고 우울, 조울, 이 우울증과 조울증이 감정적으로만 잘 드러나는지,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행동은 잘 드러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감정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제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보시면 정서가 좌뇌냐 우뇌냐에서 좌측이 세냐 우측이 세냐 이렇게만 나오는데 의료용에서는 우세율이 나오고 감정과 행동으로 또 나눠지게 됩니다. 분노 조절도 우세율이 나오고 감정, 행동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똑같습니다. 주의산만 나오게 되고 뇌 균형, 좌우 연결, 자기 조절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 의료용에서는 이제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근격계, 시각, 청각, 그래서 5가지 감각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예. 청각에 이렇게 빨간색이 쳐 있으면은 이명, 약청, 난청에 의심된다. 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코어런스,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좌우뇌의 동시성. 그다음에 밴드별 비율 해서 각 뇌파마다 인지를 보는 게 있고 정서 상태 보는 게 있고요. 그다음 브레인 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용과 의료용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도 제가 기초율동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나토스 24년도 실적인데요. 인천에 이제 국제성모병원이 있습니다.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그 치매 진단 바이오마커 3년 국제과제를 했죠. 이게 한 것이 뭐냐면 음, 저희가 뇌파를 검사하죠. 치매 진단 정확도를 밝혀내는데 설문지, 예, 설문지를 쓰신 이 한 80대 어르신, 이분을 설문지 검사를 하고 이분을 다시 저희 뉴로하모니로 뇌파를 검사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MMSE가 설문지인데 40점 만점이에요. 예. 저희 뉴로하모니도 인지 부분이 가면 40점이 만점입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이분이 설문지를 했을 때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해서 만약에 20점이 나왔다. 20점이 나왔습니다. 이분을 다시 이제 뇌파를 측정해요. 5분 정도. 그랬을 때 40점에서 몇 점이 나오냐 했더니 20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수백 명을 했더니 치매 진단 이 정확도 설문지 점수하고 뇌파로 했을 때의 점수가 97%가 같다는 것을 SCI 논문으로 심사가 통과돼서 3월 늦어도 4월에 저희가 발표를 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이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이런 건데 네, 유일한 논문이죠. 설문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5분 정도 하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설문지 내용들을 누구랑 짜고 모른다, 귀찮다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뇌파 측정해서 97%가 나왔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뇌를 검사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자기 뇌가 건강한지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도록 2025년에는 열심히 좀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측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뉴로스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뉴로스펙은 실시간 뇌파 측정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 즉 뇌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10분 아니면은 한 20분, 예, 아니면 뭐 30분 이렇게 설정을 하고 쭉 계속 뇌파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한 10분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자, 뇌파를 아니 명상에 들어간다 하면은 어떤 사람은 명상 뇌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명상 뇌파가 나오지 않고 어떤 사람은 또 조는 사람이 있으면 잠자고 있는 상태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뉴로스펙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코고 테스트 신경인지 검사인데요. 이거는 언제 하면 좋으냐면 아이들 예, 인지능력 검사할 때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에 이제 시험 문제를 풀고 몇 점이 나왔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풀 때에 어떤 뇌파가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즉 이렇게 시험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비슷한 문제를 풀면 점수가 더 향상이 되고 또 비슷한 문제를 풀면은 아는 문제가 나오면 또 점수가 높게 나오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어, 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문제 풀이 시 뇌파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의 주의력, 기억력, 판단력, 공간 지각 능력, 연합 능력 등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떤 뇌 상태로 문제를 푸냐 이게 저희는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뇌파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은 이것도 유일하다. 예.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세계에서 유일한 신경인지 검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측정. 네. 저희는 기능을 측정한다. 뇌파로 기능을 측정한다고 했었고, 네. BQ2, 네. BQ2 말씀드렸고, BQ2에는 네. 일반용도 있고, 의료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뇌파를 볼 수 있는 뉴로스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에 뇌파를 보는 호구 테스트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뭐 MRI의 문제점, 그 다음에 뭐 설문지, 예, 다른 기존 뇌파 측정 장치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은 조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절, 조절, 조절에서 파라톡스하고 있는 자가 뇌 조절,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네, 46분인데요. 한 10분 정도 쉬고 8시 정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네, 다시 뇌 조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그 장치라든가 방법들을 알아봤고요. 뇌를 조절하는 것도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치매 약입니다. 그 FDA에서 출시한 레켐비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에 국내에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약의 효과는 6개월 정도 더 기억력이 유지된 상태, 인지 기능이 유지된 상태로 좀 사시게 되는 겁니다. 즉, 치매 개선이 되지 않고 치매 상태에서 인지 능력이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이 아닌 유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이 어떤 거냐면 뇌출혈, 부종입니다.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 뇌혈관막이 막히거나 터진다는 거게 되겠죠. 네. 상당히 심각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아주 신중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유럽에서나 호주에서는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승인 돼 버렸죠. 근데 한국에서는 허가가 됐습니다. 허가가 돼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다. 뇌출혈이 걸렸다 했을 때 이 뇌출혈 걸리신 분을 관리를 열심히 해주겠다.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인류가 만든 치매 약의 수준은 유지다. 6개월 정도 유지하고 심각한 뇌출혈 부작용이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TMS입니다. TMS.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경두개 자기 자국술이라 합니다. 경두개. 자기 자국술. 자기장을 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에 밴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팔자 모양이 있습니다. 팔자 모양이 있는데 이 팔자 모양에서 자기장을 쏩니다. 그래서 소리가 보통 뭐 띠디딕 띠디딕 이런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한쪽에 일방적으로 자극을 주는 장치입니다. 근데 이 자극을 주는 장치가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그 왼쪽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두통, 자극자위의 두피 불편, 그 다음 안면 근육의 따끔거림, 그 다음 경련, 그 다음 머리 통증, 네, 이런 증상들이 부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 자극의 정도를 조절하거나 시술 전에 진통제 복용할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도면 좀 참을 수가 있다 하는데 이게 좀 심각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발작, 네, 여기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죠? 발작, 그다음 조울증, 특히 조울증 환자의 조울증. 조울증이 뭘까요? 기분이 이랬다 저랬다. 감정 상태가 오늘 뭐 웃고 있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나고, 네, 뭐 양극성 장애라고 하죠. 그다음 시술 중 귀 보호가 불충분할 경우 청력 손실. 그래서 요 TMS를 여러분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냐 하면은 성인에 대해서는 허가가 되어 있는데 소아청소년은 아직 허가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청소년 19살 밑으로는 이거 못하게 해놨어요. 왜 못하게 해놨을까요?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치 않지만 이 발작이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분들 뭐 우울증이 있다, 그다음 뭐 조울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시키겠습니까? 그다음 다른 정신과에서 TMS 자기 자극술 부작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가벼운 두통, 안압통, 치통, 근육 뒤틀림, 안면 통증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다음에 영업하는 회사에서는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부작용은 적다. 아예 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뇌를 잘 보호하고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는 TMS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뭐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지만 심각합니다. 두 번째, TDCS입니다. 경 두 개, 직류 자극수를 합니다. 양극, 음극, 미세 전류를 전기죠. 미세 전류를 반복적으로 가하게 돼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및 신경 가소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원리입니다. 문제는 장기적으로 3개월, 6개월 동안 하지 않습니다. TMS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은 불분명하지만 일주일, 2주일 때는 아주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전기를 쏴버리는 거죠. 이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모양이 머리에 이렇게 밴드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TDCS, TMS, 뉴로피드백을 똑같다는 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중들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러니까 해외가 아닌 코리아가 만든 뉴로피드백 의료기, 예, 뉴로피드백 의료기가 몇 개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TMS, TDCS, TMS 자기 자극, 경두계 자기 자극, TDCS 미세전류 자극, 다 자극이에요. 자극. 하지만 뉴로피드백은 뇌 스스로의 조절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읽어본 것처럼 직류 자극술, 전기 자극이죠. 부작용이 뭐냐? 피부, 가렵고 따갑고 간지럽고 전기 화상, 네. 피곤, 불면, 기분 고양감, 충동성 증가, 조증 발현, 경련 발생. 아, 이거 여러분 하고 싶으십니까? 다시 돌아오면 대한민국에 부작용 없는 뉴로피드백 의료기가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여러분. 한 개. 한 개. 2023년도 6월에 나온 저희 회사. 네. 저희 회사. 예. 유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점 TMS와 TDCS를 받습니다. 침습은 피부를 뚫고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고 그 위에 약물, 약. 아까 봤지 않습니까? 레켄비? 약은 어때요? 뇌출혈 부작용. 네. 뇌출혈 부작용. TMS, TCS, 조증, 경련, 발작. TMS, 소화청소는 하지 마라. 심각하다 부작용. 자관의 조절. 그러면 뉴로피드백. 파낙톡스가 하고 있는 뉴로피드백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어떻게 해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기로 인증을 받았나? 대단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뉴로피드백은 뭔가? 역사인데요. 보겠습니다. 1901년 베어 박사, 이제 100년이 넘은 위대한 학문이죠. 세계 최초. 이게 더 오래도 가는데요. 네, 1870년대로 갈 수도 있지만 시간상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러시아 파블로프 박사, 여러분 아시죠? 조건반사. 강아지들이 밥을 먹을 때 땡, 땡 쳐줬습니다. 종소리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종소리만 들어도 이거는 밥을 먹는 소리구나. 그렇게 뇌 신경회로가 새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뇌 신경회로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뉴로피드백의 거의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34년도에 알파파 통제 실험이라고 해서 알파파가 나올 때만 땡 소리를 나게 했는데 여러분 뇌파를 측정하면서 알파파가 안정된 상태에 나올 때 나오는 뇌파거든요.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 알파파가 나올 때만 땡 소리를 나게 했는데 이 땡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왜 많아질까요? 땡 소리를 다시 뇌한테 알려주니까 뇌가 이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요. 왜? 생존, 동화,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1971년도에 UCLA 베리 스토운 박사가 뇌파 훈련으로 뇌파가 이제 4Hz란 말이죠. 아니 간질이 4Hz예요. 그런데 SMR파 15Hz 뇌파로 훈련시키면서 이 주파수로 훈련시키면서 간질 환자를 3개월 만에 몇 개월? 3개월 만에 부작용 없이 약물 없이 치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몇 년 전이죠? 1971년이니까 54년 전 미국에서 약물 없이 뇌파로 간질을 치료하는데 성공을 하고 73년도에 또 실험을 하면서 완전히 효과가 인증이 되죠. 그러면서 75년도에 미국 테네시 대학교 조엘 루바 교수가 학습장애야 ADD, ADHD를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간질 환자가 몇 명입니까? 대한민국. 뇌전증. 학습장애야. 대한민국 몇 명입니까? 전부 고칠 수 있을까요? 75년도에 고쳤는데 2025년도에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왜 안 할까요? 1990년도에 미국 심리학자 페니스턴 박사가 뉴로피드백으로 약물 중독, 마약 중독, 그 다음에 PTSD라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3개월 만에 치료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베트남 참전했던 용사들, 그 트라우마를 없애는데 뇌파 훈련으로 트라우마를 없애죠. 2001년도에 이런 장치들을
손바닥만하게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톡스의 박병은 박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래서 현재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이 뉴로 피드백 기술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왜? 박병은 박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외에 나가봐야 알아요. 한국에서는 배운 사람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과학과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장기적인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아서 우리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2년, 3년, 4년 이렇게 뇌파 훈련하는 거 그거보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뉴로 피드백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서울대학교 예,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의 뉴로 피드백 클리닉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뉴로 피드백 클리닉에서는 뉴로 피드백은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효과성이 입증된 비약물 치료 방법으로 어린이병원이기 때문에 주로 ADHD, 자폐 발달장애 이쪽의 아이들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ADHD가 뇌의 특정한 영역에서의 저자극 현상점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본 클리닉에서 환자가 자신의 뇌파를 측정하는 센서를 붙이고 화면을 통하여 주의력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스스로, 이게 중요하죠. 스스로 자극과 이완 상태에 조절하는 훈련을 합니다. 조절. 스스로 나의 뇌를 조절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나요? 나의 뇌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럼 나의 뇌를 영재적인 상태로 나의 뇌를 명상적인 나의 뇌를 최고의 집중력 상태로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해요?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반복 조절 훈련을 통하여 뇌파를 자기 주도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함으로써 환자의 행동이나 주의력, 지능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뉴로피드백 치료는 고통이나 부작용이 전혀 없다. 왜? 뇌를 조절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적장애 아이가, 발달장애 아이가 어떻게 그런 상태의 뇌를 어떻게 조절해서 뭐 좋은 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조절해서 이 정상적인 뇌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답이 어디에 있냐? 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뇌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한 번 태어나면 그 뇌로 평생 살아야 한다. A. B. 뇌는 계속 신경세포가 만들어지고 뇌는 주변의 환경과 자기 개발로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게 B. 여러분은 A입니까? B입니까? 엄마, 아빠가 뇌가 그러니까 나의 뇌도 이래.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쪽입니까? 열심히 하면 다 바꿀 수 있고, 나의 뇌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 B입니까? 게임을 훈련하기 때문에 환자가 재미있게 치료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약물을 부분 혹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약을 완전히 끌 수 있다는 거죠. 네. 본 클리닉에서는 2008년도부터 ADHD를 포함하여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ADHD 아동에서 뉴로피드백 치료를 통한 임상 증상 호전을 연구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 논문을 갖고 있죠. 약물 집단하고 뉴로피드백 집단하고 비교를 했는데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 그게 바로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 가천의대 길병원입니다. 가천의대 길병원에서 신경정신과가 최근 뇌를 위한 에어로빅 운동인 뉴로피드백 기기를 도입하여 본격적 시술을 선언했다. 뉴로피드백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요.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막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뇌가 스스로 알아서 해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볼까요? 여러분이 요즘도 그런가? 한눈에 반했다. 이성을 보고 한눈에 반해요. 그거 의식적으로 반하려고 한 겁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반해버린 겁니까? 그쵸? 우리가 오후 2시마다 집 창문에 비둘기가 막 날라와요. 공부하지 않죠? 그냥 날라왔네? 인지만 하는 거죠. 인지. 인지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내일도 2시에 날라오고 수요일도 2시에 날라와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비둘기가 날라오면 2시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버려요. 왜? 뇌는 들어오는 모든 자극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에든 저장되고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장되고 저장돼요. 뇌파를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신기술로 학습 능력 저하, 각종 사고로 인한 뇌기능 저하, 만성피로 화병 등 모든 질환 적용이 가능한 진료다. 그래서 노란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뉴로 피드백을 통한 훈련을 반복하면 뇌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뇌의 기능이 정상화된다. 이게 뉴로 피드백 효과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뇌과학, 두뇌 관리사가 뇌과학 분야인데 뇌과학은 측정과 조절로 나눠지는데 측정은 MRI, 설문지, 그 다음에 옛날에 뇌파 장치 이런 게 있는데 저기도 있죠. 진맥, 맥파. 한의원 가면 이제 진맥 잡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5분 만에 뇌파로 거의 모든 것을 다 검사가 가능하고 이것은 의료기로도 인증을 받아 국가에서 급여 처리를 해준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거냐? 대한민국에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면증부터 치료 방법에는 약이 있고 상담이 있고
수술이 있고, 그 다음 전기자극, 자기장 자극, 전기자극이 있는데 이건 전부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러면 파낙톡스가 하고 있는 일 뭐냐? 부작용 없이, 고통과 부작용 없이, 약물 없이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다시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뇌의 기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뭐다? 뉴로 피드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희망이죠.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뇌 관리사를 배우신 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이 암기해야 할 거. 야, 뉴로피드백이 뭐야? 뉴로피드백 정의는 조금 이따가 배우겠지만, 뉴로피드백 효과는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 뉴로피드백 효과가 뭔데? 비약물로 부작용 없이, 예, 약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뇌 기능을 정상화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죠? 네,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제품으로 들어가니까, 제품으로. 예, 제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무슨 밴드를 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정상이 되는 거야? 뇌가, 뇌가 그런 능력이 있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이 있어. 이것과, 야, 그 뇌파 밴드 착용하면 다 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뇌에 능력이 있으니까, 뇌 스스로 정상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기술은 뇌의 능력을 도와주는 것 뿐이야.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뇌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뇌의 능력이 어디까지죠?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전부 다 아는 척하죠. 어떻게 아는 척합니까? 못 고쳐. 아야, 끝났다. 야, 그냥 늙어가는 거야. 아, 돌아가실 때가 됐네. 함부로, 함부로 사람의 뇌의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 나왜 이렇게 피곤하지? 어떤 머리받이 놓고 들어오나 못 꺼냈어. 잠시 스피커 끄겠습니다. 한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 뉴로 피드백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효과가 나옵니다.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뇌에다가 약을 넣을 것이냐, 나의 뇌에다가 전기 자극을 가할 것이냐, 나의 뇌에다가 자기장을 쏠 거냐, 나의 뇌에다가, 아니, 나의 뇌를 열어서
막 수술할 거냐? 아니요. 내가 나의 뇌를 사랑한다면 나는 나 스스로 치유할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나 극복할 수 있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예, 전기 자극 쏴주세요. 자기장 자극 쏴주세요. 약물 투여해 주세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뉴로 피드백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 우리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시는 분들은 뉴로 피드백을 하실 거고요. 전혀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의사분이 이거 좋다 하면 그냥 예, 전기 자극 하세요 하면 예, 약 드세요. 네. 아까 이제 치매약이 나왔는데 그거 하세요. 부작용은요? 뇌출혈이요. 그럼 여러분 해요, 안 해요? 왜 안 하죠? 나이는 소중하니까. 아유, 위험한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여러분, TMS, TCS,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들, 하는 거를, 아, 제가 알아보고,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보고, 제가 판단해서 다시 오겠습니다. 하셔야 하는데, 생각 없어요. 아, 하라니까 해야죠. 뇌팔 딱 찍고, 의사분께서 심각합니다 하면 여러분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의사분들이 얘기하셨습니까?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없이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있다. ADHD 다 고칠 수 있다. 다 고칠 수 있다? 라기보다는 증상의 호전을 규명한 연구를 2008년도에 2008년이 몇 년입니까, 여러분? 27년 전, 17년 전이죠. 네. 벌써 이때 벌써 ADHD 벌써 약물 없이 부작용 없이 호전시켜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가천에서는 아예 그냥 이런 말 써도 되나 할 정도로 정상화. 그럼 여러분 발달장애 정상화 될까 안 될까요? 두뇌 관리사 공부하시고 해보십시오. 처음에 딱 사례를 만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위대함. 그러면서 나 자신의 존중감. 나도 위대했던 사람이구나. 나도 위대한 존재구나. 두 번째 느끼는 것이 자아 효능감. 난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왜? 다 정상으로 만들 수 있겠다. 우리 어머니, 내 아이, 영재 만들고, 우리 부모님 치매 안 걸리게 하고, 우울증 안 걸리게 하고, 다 만들 수 있겠다. 그 자아 효능감이 생깁니다.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이게 뉴로 피드백의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거 아닌 뇌 치료 방법, 약물,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부작용. TMS, 자아 존중감 있습니까? 자아 효능감 있어요? 전기 자극,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 네. 뇌의 중요한 두의 특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뇌를 조절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뉴로 제네시스입니다. 신경 재생산. 신경 재생산. 90년대 후반, 90년대 1998년, 97년도까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뇌는 세포가 잉여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태어난 다음에 나이가 죽으면 이 세포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노화돼서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97년도의 생각입니다. 혹시나 지금도 여러분들이 뇌는 바꿀 수 없고 그냥 늙어가는 거다 생각하면 1990년대 중반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1980년대. 예.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구시대적인 사람. 근데 98년도에 뇌과학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 환자들의 동일구에 실험을 했는데 특수 염료로 뉴런을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의 뇌세포가 생겨나는가? 하루에 700개.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 신경과학자 산델 튜렉 교수. 그 친구 요나스 프리젠이 해마에서 700개의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 새로운 세포가 생성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속화시킬 수 있냐? 그것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냐? 정답은 예스였다. 예. 여러분, 뇌에서도 죽을 때까지 새로운 세포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생겨난 세포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만약에 새로운 생겨난 세포들을 손상된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요즘 서점에 가면 뇌는 늙지 않는다. 뇌는 젊어진다. 이런 내용들의 책들이 뇌과학에서는 베스트셀러 1, 2등 하죠. 네. 이게 98년도에 벌써 6년 전에, 27년 전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가속성입니다. 새롭게 만들 수가 있다. 플라스티시티. 이게 성형외과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성형외과가 영어로 뭡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가속성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뇌질환 회복 과정에서 뇌 가속성이 어떻게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이쪽 부위가 이제 죽은 뇌세포인데요. 이쪽이 죽은 뇌세포인데 살아날 수는 없죠.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뇌 신경망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죽은 세포는 살릴 수가 없다. 하지만 옆에 있는 이런 신경세포들이 신경망을 어떻게 새롭게가 영어로 뭡니까? new. 새롭게 신경망을 만들어서 새로 연결되면서 이 죽은 뇌세포가 하는 기능을 대신해주거나 더 발달시킬 수가 있다. 네. 대신해주거나 발달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뇌졸중 걸린 환자, 뇌경색, 뇌출혈 이걸로 쓰러진 환자분들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전류 자극, 약물 투여 뭐 이상한 거가 아닌
뇌가 스스로가 이렇게 새롭게 신경망을 만들어서 이걸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이거를 도와주자. 여기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 생겨난 세포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경망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신경망들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가? 그런 것이 바로 뇌파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 느려진 이게 신호들인데 좀 더 빠른 신호들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자. 정신이 아주 맑을 때, 각성됐을 때 그런 뇌파가 나오도록 뇌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뇌에서 각성된 아주 맑은 아주 깨어있는 뇌파가 딱 측정됐을 때 그걸 딱 잡아내서 다시 뇌한테 알려주니까 뇌는 그 상태를 만들더라. 그게 조절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망이 막 만들어지고 얘가 하던 기능을 이 주변에서 대신해 버리면서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고 어떠한 약물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수많은 뇌의 특징 중에서 딱 두 가지, 뇌세포 재생산과 뇌의 가소성, 살짝 두 가지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안 하시고 뭐 하실 거죠? 그냥 늙어가는 거죠. 그래서 뉴로피드백 효과 2013년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대학생들 12명에게 일주일에 3번씩 40회를 훈련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MRI로 측정해 본 겁니다. 백질과 해백질의 최적이 증가했다. 네. 백질과 해백질의 최적 크기가 증가했다. 백질과 해백질이 뭡니까, 여러분? 전두엽이에요, 전두엽. 전두엽에 있는 백질 부분과 해색질 최적이 증가했다는 것은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뇌가 커졌다고요. 뇌 구조가 변한다는 겁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러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판단, 조절, 분석, 명령 이런 거죠. 판단하고 분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섹스 중독 이런 중독증 환자들이 판단 능력이나 조절 능력, 분석 능력이 좋아지면 그 중독 증상이 사라질까요? 아니면은 못 고칠까요?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새로 죽을 때까지 뇌세포가 생기지 않습니까?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보다 많이 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면 우리의 뇌는 항상 젊은 신경세포들로 뭐 하는 거예요? 교체되어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새로 생성되는 뉴런들이 뇌 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왜 자리를 못 잡습니까? 할 일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일을 계속 해야죠.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그 방법들은 다 알려져 있죠. 외국어 공부하고 새로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음식도 먹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못하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장치를 만들어야겠다. 과학적인 뇌과학 장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면 내비게이션 필수입니까? 필수 아닙니까? 아니, 핸드폰 있으면 핸드폰 뇌파 예, 내비게이션 있으면 하겠지만 필수 아닙니까? 그러면 뇌 건강의 내비게이션.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뇌 건강이 뭐죠? 예, 뇌 건강이 뭡니까? 체온이 36.5도, 혈압이 80에서 120. 뇌는 네. 어쨌든 중점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뇌의 과학이란 측정과 조절, 측정과 조절, 측정 중에 뇌파. 뇌파는 기능 측정, 기능을 측정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 한다. 치매가 왔어요. 고쳐야죠. 뭘로 고칠 겁니까? 1번 약물, 2번 수술, 3번 자극, 4번 뉴로 피드백. 여러분은 여러분의 뇌를 사랑하신다면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꾸 의심이 갈지 모릅니다. 서울대학교를 믿으십시오. 저희 파나톡스는 이 제품을 서울대학교랑 만들었습니다. 서울대 의공학과 김희찬 교수님과 김희찬 교수 팀이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브로셔에 서울대학교 의공학과가 딱 박혀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여기에 세계 최초의 AI 뉴로 피드백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거 뭐 세계 최초인데 잘 모르시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기술이 훈련자의 뇌파 피드백 패턴을 학습해서 뇌파가 목표한 수준까지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해주어 뇌 훈련 효과를 극대화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뇌파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뉴로 피드백에 대해서 들어보시면 이제 다른 회사도 찾아보십니다. 호기심이든 아니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죠. 왜? 이제 뇌파와 뉴로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인지하게 되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런 뇌과학? 뇌파? 안 보이던 게 뇌에서 딱딱 체킹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찾아봅니다, 여러분. 야,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떤 게 좋은 거야? 비교의 핵심은 기업은 매출이듯이 뉴로 피드백은 효과입니다. 효과. 일단 첫 번째, 의료인이 아니냐 물어보십시오. 아니, 측정 말고 여러분, 뉴로 피드백은 뇌파 검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측정과 조절, 측정에 뇌파가 있고요. 조절에 뉴로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뉴로 피드백을 뇌파냐? 뇌파 검사? 아니죠. 뇌를 조절하는 조절 방법 중에 하나지 뇌파 검사 아니에요. 그런데 뇌파 검사 비슷한 거 있다. 많죠. 1925년도부터 뇌파 검사기를 만들었으니까요. 딱 100년이 됐네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뇌파 검사기는. 하지만 뉴로 피드백 장치는요.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조절의 목표가 뭡니까? 치료, 개선, 이 사례가 맞냐 안 맞냐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한 거냐? 의료인이 아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품이 의료용도 있고 일반용도 있습니다. 의료용은 국내에서 뉴로피드백 의료기로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 근데 뭘 그렇게 저한테 비교를 해라. 그리고 저희 논문이 300편입니다. 다른 비슷한 거 여러분 논문 좀 몇 편인지 좀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지만 중증 치매 환자를 완전히 고친 사례 한 5개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뉴로 피드백의 효과는 고치냐 못 고치냐, 얼마나 빠르게 고칠 수 있냐, 그것을 자신 있게 저희가 파나토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역사와 결과가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2001년부터 했잖아요. 2001년도부터 25년간 이 말이 거짓이었으면 저는 벌써 잡혀갔겠죠. 두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뇌파 조절 기법입니다. 조절, 뉴로 피드백인데 AI를 쓰고 있고 어떻게 뇌를 조절하니? 뉴로 피드백인데 우리 뉴로 피드백 장치에는 DTC, 다이나믹 스트레스홀드 컨트롤 기법이라고 하는 뇌파 조절 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보시면 여러분, 뇌파는 매 순간 변합니다. 그렇죠? 뇌파는 매 순간 변하는데 매 초마다 기준값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뇌는 변하는데 기준값은 고정되어 있다? 뇌는 여러분 다 다르죠? 여러분 지금 한 10분이 계신데 뇌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뇌도 변해요. 근데 똑같은 주파수를 얘도 이렇게 이게 TMS, TDCS 또 여러분이 봤을 만한 MC 스퀘어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뇌로 보고 뇌는 변하지 않는다. 예, 매 순간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야, 이 소리 들어 계속 그러면은 좋아질 거라는 엉터리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그럼 뉴로하모니는 뭐냐? 매 초마다 뇌파 조건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임계값을 설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어야 할 뇌파가 예를 들어서 알파파다. 그러면 알파파만 강화시키고 나쁜 느린 뇌파와 스트레스 뇌파는 억제시켜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1초를 256번 잘라서
1초를 256번 잘라서 계속 알파파는 끌어올리는데 알파파가 예를 들어서 5로 끌어올렸어요. 5로. 그러면은 자동으로 임계값을 또 설정합니다. 6으로. 그러면 알파파를 6으로 끌어올려요. 그럼 6이 딱 됐어요. 그럼 다시 7로 임계값을 설정해요. 그러면 알파파가 다시 7까지 올라가고 7이 됐으면 다시 8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느린 뇌파는 5가 나왔으면 4로 4가 나왔으면 3이라는 값을 정한 다음에 다시 3으로 계속 안 나오게 만들면서 그래서 즉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고 이 부분만 마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색깔을 좀 짙은 걸로 해야겠네요. 근데 뉴로하모니는 매 초마다 기준값을 자동으로 조절해서 각 개인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뇌파를 어떻게 조절해줘요? 좋은 뇌파는 강화시키고 나쁜 뇌파는 억제시키는 이렇게 조절해 주는 게 뉴로하모니입니다. 그래서 뉴로하모니 설명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한다? 개인 맞춤형. 사람마다 뇌가 다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5,100만 개의 뇌가 있는 거죠. 그 뇌 하나하나의 뇌에 맞추어서 그것도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뇌를 따라가면서 뇌를 조절하여 주는 것이 뉴로 하모니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실시간으로 나의 뇌를 조절해주는 프로그램입니까? 나의 개인 맞춤형, 나의 뇌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내 뇌를 정상적으로 바꿔주는 겁니까? 부작용 없이, 약물 없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 게 주변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고스톱 치시고 색칠하게 하시고 종이컵 쌓으시고 예, 그런 상황이죠.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진도가 너무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정리하자면 여러분 오늘 뇌의 과학, 우리 두뇌 관리사가 하는 것이 뇌의 과학입니다. 뇌의 과학은 측정, 조절이 있고 측정은 기능 측정과 구조 측정이 있는데 저희는 기능을 측정하는 거고 그 기능은 뇌파로 측정한다. 예. 그 다음 조절 방법에는 과학으로 얘기한다면 침습, 비침습, 자가 뇌 조절이 있는데 그건 부작용이 있고 실시간 개인 맞춤형이 아니고 이 뉴로 피드백은 뇌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약물도 필요 없고 뇌의 기능이 정상화되는데 여기에 내비게이션을 하는 것이 뉴로 피드백이고 우리 뉴로 하모니는 이름인데 여기에 실시간으로 개인 뇌를 맞추어서 좋은 뇌파는 계속 끌어올리고 나쁜 뇌파는 계속 줄여주는 강화 억제 기법이 있어서 효과가 엄청나게 나오고 국내 유일하게
뉴로피드백 의료기로 인증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의료기로 인증을 받았다. 여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못다한 얘기하고 뇌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강 이렇게 드린다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제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시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저 개인 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